나는 대한민국 취업 준비생. 제 남자친구지만 준비만 2년째라는 건 함정이죠. 저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제때 졸업하고 명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범한 4년제 대학교를 마쳤습니다. 졸업 후 남들처럼 대기업 취업을 위해 준비 중이고요. 하지만 스펙은 쌓고 또 쌓아도 늘 부족합니다. 지난 2년 동안 S그룹은 날 받아주지 않았죠. LHDC 그룹 등등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소기업도 추천해줬다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중소기업 입사 2년차 직장인입니다. 나름대로 만족하며 다니고 있지만 가끔은 불평도 합니다. 일단 작은 회사다 보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잖아요. 대기업보다 적은 월급도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도 제 통장은 텅장이에요. 아마도 이런 이유로 다들 중소기업 취업을 피하나 봅니다. 맞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바로 사회적 인식. 우리 아들 이번에 S그룹에 들어갔잖아. 가만, 자기 아들 우리 아들보다 2살 더 많지 않아? 어디 다닌댔지? 아직 취업 준비 중이래. 괜찮아. 더 좋은데 붙겠지. 세상에 엄친아들은 왜 이리 많을까요? 저도 고충은 있다고요. 어머?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한 애가 왜 그런 작은 회사에 다녀? 뭐 잠깐 경험 쌓느라 그러겠죠. 대기업 시험 준비하고 있지?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쏟아지는 이런 반응. 중소기업 다니는 게 죄인가요? 그래서 지난 명절 연휴 저는 굳이 명절날을 택해 라식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수술하는 날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제 남자친구는 저를 보살펴줬어요. 역시 취업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은 진국이에요. 하지만 실은 저도 친척들을 피하고 싶었을 뿐.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우픈 현실이랍니다. Turning my life around. Violets and purples, diamonds and circles, you're my kaleidoscope. Hey la na na oh, oh, oh. You keep turning my life around. Living all of my days the same. Then you came along and you sang your song, and the whole world around me changed. I guess he's an Xbox, and I'm more Atari. But the way you play your game ain't fair. I picture the fool that falls in love with you. Oh, she's a gold. Well, just talk to she gold. Ooh, I've got some news for you. 우리가 춤을 잘 못 춰서 그런가 봐.
기업의 99%를 차지한다는 중소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거리의 자전거 행렬은 네덜란드의 흔한 풍경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자전거 사랑은 이미 유명하죠. 이곳에서 자전거 바퀴를 사랑하는 두 남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폴란드 메케닉스는 4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형제이자 공동대표죠. 이 형제보다 먼저 바퀴를 사랑한 분이 있었으니 바로 형제의 할아버지입니다. 폴란드 메케닉스의 창업자시죠.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서 다시 형제에게로 폴란드 메케닉스는 3대째 운영 중입니다. 이 회사의 원동력은 혁신이었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아니라 바퀴를 만드는 자동화 기기를 만들거든요. 수십 년 동안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어 온 폴란드 메케닉스. 롱런의 비결은 자유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기특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창업에 뛰어든 사람들 위해 지원을 해주는 곳. 예스 델프트입니다.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랄까요? 이곳에서 발명된 일명 태풍 우산. 시속 100km의 강풍에도 뒤집히지 않아 크게 히트를 쳤는데요. 우와, 히트다, 히팅! 이 우산도 한 대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답니다. 혁신과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곳.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일본 중소기업 이미지를 바꾼 스타를 소개합니다. 시속 130km의 속도, 유선형의 몸체, 얼음을 가르는 예리한 날. 눈치채셨나요? 바로 봅슬레이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대기업에서 만드는 봅슬레이를 작은 동네 공장들이 힘을 모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낸 곳은 100여 곳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자신들이 만든 봅슬레이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꿈꾸며 말이죠. 실패도 있었지만 고생 끝에 평창올림픽에 오게 되었답니다. 僕たちが作ったボブスレーがですね、ピョンチャンオリンピックの会場でこう走るっていうことが一番夢見ていることで、すごく家族の中でも子どもたちにこう自慢できるものになると思うんです。ピョンチャンでこうバーッとオリンピックで走っていて、あれは俺が作ったんだよ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言えるっていう製品を作ることが非常に僕たちって少ないんですよ。そういうものが。 혼자라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중소기업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중소기업 스스로 도전한 것입니다. 변두리 공장의 봅슬레이 도전은 중소기업에 대한 젊은이들의 생각도 바꿨다는군요. 작은 공장들의 도전으로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불씨를 지키듯이 가업을 이어가는 일본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유채씨에서 짜낸 기름을 파는 이 공장은 115년을 이어왔습니다. 관청과 귀족들에게 납품했다던 품질 좋은 기름. 전통과 품질을 지키는 것 외에도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는군요. こんにちは。ようこそいらっしゃいました。太田油脂株式会社です。 이 회사의 중요한 목표는 인재 선발, 좋은 사원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직접 찾아갑니다. 취업 설명회도 가고 학교도 가죠.
10명 남짓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 꼬박 1년을 투자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중소기업이기에 더욱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중소기업에 대해 잘 모르죠? 그것이 취업을 꺼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중소기업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소기업을 알리고 젊은이들의 일하고 싶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 이 중소기업은 오늘도 발로 뜁니다. 그 속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세계에는 약 70억 명의 사람들이 삽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I don't think that it's that important for Germans to work in a large company. I would say in Poland, we cannot talk even about the preference because around 99% of the companies in Poland ar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More and more corporations enter Polish market, but still, I would say there's not a choice, and people don't even evaluate the company based on whether the size of the company. They mostly still evaluate the company based on the salary which they can get. We are also really focused on entrepreneurs and starting your own business and working in a small, more flexible business where you can develop yourself better, people feel like. So, of course, there is some kind of favor towards big companies because of the name, but there's no prejudice against small companies at all, I feel like. You only learn as much as what people allow you to learn. Whereas like in SME, you're free to learn whatever you want. Everything is there and you have all the opportunity you want in a sense for self-development. And a lot of young people actually value this kind of chance to actually learn something very quickly and in a very steep learning curve. Yeah. .より幅広く活動できるっていう観点で、むしろ大企業よりは中小企業の方が自分のやりたい仕事像に近づける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本当に今から具体的なプランを持っている人とかはむしろベンチャーとか中小企業に行きたいっていう人もいますね、周りには。これ大企業に行ってもゆくゆくその景気が悪くなったらリストラされるのかなっていう心配とかも増えましたし、やっぱり絶対安定とは言えないと思うので、今の時代は。なのでやっぱり自分のやりたいことができる環境で仕事をするということを目指すことがとても多いですね。저는 중소기업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을이라 생각을 해요. 대기업은 갑이고. 복지도 안 좋을 것 같고요. 임금도 그렇고. 제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이름을 말하게 되면 좀 상대적으로 좀 너 실패했구나 이런 실패자의 느낌이 좀 강해서 역시 낮은 연봉 하나가 정말 큰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그냥 인식들이 좀 안 좋게 좀 무시하고 이런 인식들 때문에 애들이 더 막 대기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뭐 친지들은 진짜 오히려 더 걱정하고 왜 그런 데 갔냐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가 위축될 때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만족하고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대기업이 주는 어떤 따뜻한 옷이 되게 따뜻할 수 있지만 실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곳을 벗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휴넷에 와서 제가 지금 현재 가정과 삶의 그 직장 생활의 균형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넷이 4명일 때부터 계속 봐왔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는 모습하고 성장통도 겪잖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휴넷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배워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마 중소기업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일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만큼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일단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만 딱 해서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디자인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이제 진짜 세상이 어떤지 보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작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보니까 아이템도 몇 가지 안 돼갖고 과연 이 회사가 성장할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 회사가 자꾸 커가는 거를 보면서 이 회사에 다니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긍지를 좀 심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때로는 편견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죠. 편견을 지우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